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대전 때 등장한 정말 획기적인 무기죠. 전차. 그 전차가 이제 수명을 다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지상전에서는 전차가 그 위력을 이어갈 건지 그 여부를 가리는 역사적인 대회전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초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북부 지역을 치려고 하는데, 동북부 지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부대를 동원해서 반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드론 군단 그리고 러시아의 전차 군단이, 기갑 군단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 이제 앞으로 육군 전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와중에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은 타이거 공격 헬기를 조기 퇴역하기로 확정하고 51대 전량 퇴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벌집탄 사용에 러시아도 T-90M 전차에 텔릭이라고 하는 지능형 포탄으로 응수하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국산 타이거 공격 헬기의 낮은 가동률과 높은 유지비에 치를 떨어온 독일 육군이 결국 조기 퇴역이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2038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51대의 타이거 공격 헬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역시켜 2032년에 전면 퇴역시키고 대체 전력 도입을 서두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 초계함을 격침시키고 홍해에서도 후티 반군의 무인 수상 자폭 드론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미 해군이 긴급 조달 사업으로 선박 탑재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구매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형 공중 드론은 물론 자폭형 무인 수상정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프랑스가 노후화된 AUF2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대량의 세자르 마크2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09문을 일괄 발주했는데 기존에 수출형으로 등장했던 8륜형 세자르보다 다운그레이드된 자주포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와 KF-21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디펜스 쇼 2024 행사에서 사우디 측의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물밑 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 1A5 전차로 러시아군 참호에 벌집탄을 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도 유사한 포탄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T-90M 전차에서 사용되는 최신형 텔릭 지능형 확산탄을 전선에서 사용 중이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거 공격 헬기 2000년대 초반에 미려한 디자인으로 꽤 인기 있었던 그런 공격 헬기인데 사실 까보니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된 거죠. 아파치 공격 헬기가 나오니 야, 우리 유럽도 우리끼리 따로 만들자 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세 나라가 협력해서 공동 개발을 한 게 바로 이 타이거 공격 헬기예요. 이걸 이제 호주도 샀고, 호주는 뭐 치를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미 조기 퇴역했죠. 그런데 이 공동 개발국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인데 프랑스 측이 이 에어버스가 야, 좀 더 사라 해서 우리가 더 개량해 줄게 해서 블락 3 버전을 프랑스는 사겠다고 하고, 그래서 프랑스가 야, 독일 니들도 해, 또 스페인 니들도 해 했는데 스페인은 우리는 안 해 하고는 드랍했고, 독일도 우리는 안 해 하고는 있는 이 헬기 51대 있는 거 전량 퇴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가 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독일 타이거인데요. 기관포가 없어요. 기관포가. 아니, 우리 코브라 공격 헬기, 그렇게 힘없다는 코브라 공격 헬기도 20mm 있죠. 기관포. 그리고 아파치 30mm 기관포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관포가 없어요. 왜냐? 당시 독일은 바르샤바 조약 끼고 이 공산군들이 물밀듯 들어오면 기관포 쏴가지고 보병 박살내고 이런 게 아니다. 우리 독일군은 최전방이기 때문에 적 전차, 적 장갑차를 때려 부숴야 된다. 그래서 기관포 이거 6톤급의 중형 헬기밖에 안 되니까 중소형 헬기니까 여기에 기관포까지 달고 기관포 터렛이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 대전차 미사일 몇 발 못 단다.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 전용으로 우리는 한다. 해서 만든 게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는 대전차 미사일 별로 안 중요해. 왜? 독일에서 한 판 이제 걸러주니 여기 들어온 건 보병이니까 우리는 보병전이 주력이야. 해서 이 대전차 미사일 숫자 좀 줄이고 로켓 주로 집어넣고 가벼운 로켓 그리고는 이제 기관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버전이 달라요. 그런데 독일은 아파치처럼 뭐 16발의 대전차 미사일 넣나? 그것도 아니에요. 8발.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파치처럼 이 헬파이어처럼 뭐 8km 날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4km.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런데 유지비는 얼마냐? 아파치 5배가 넘어요. 아파치가 시간당 유지비가 5,171달러. 이건 시간당 유지비가 26,000달러. 5배 넘죠? 그리고 독일이 지금 51대 가지고 있는데 20%밖에 가동이 안 돼요. 11대밖에 지금 가동 안 됩니다. 그러니 독일은 열받아서 우리는 전량 퇴역.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유럽제 무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전투기, 헬기, 뭐 할 것 없이 전부 유럽제 무기는 다시 보자. 유럽제. 무기를 살려면 미제 아니면 국산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뭐 USB 그러니까 수상 자폭 드론이 여기저기서 지금 횡행하죠. 흑해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그러다 보니 미국이 야 큰일 났다. 홍해에서 이제 후티가 보낸 USB 한번 교전해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부시마스터 20mm 기관포죠. 25mm 기관포.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센서가 따로 장착되어 있어서 전투정보실에서 조작을 하는 그런 버전인데 자체적으로 센서가 달리고 자체적으로 전투체계에 다 달려서 스스로 교전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자. 안 그러면 군함 갑자기 그냥 불현듯 공격당할 수 있다. 자, 이래서 긴급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함 안전한가요? 절대 안전하지 않죠. 우리 군함 이런 거 30mm 기관포, 20mm 기관포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위력의 기관포 그것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양현에 최소 한두 문씩은 다 달아놔야 된다. 왜? 이제는 앞으로는 수상 자폭 드론의 시대가 옵니다. 바다는 육지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공중 자폭 드론, 바다는 수상 자폭 드론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가 이 AMX-30 그 전차에 붙여놓은 이 포탑, 아주 거대한 포탑의 가분수형 그런 구형 자주포가 있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대체하는데 그 자주포가 AUF2 자주포죠. 이게 이제 세자르 NG 그래서 8륜형 자주포를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비싸다 해서 6륜으로 다시 다운그레이드해서 포탄 좀 적재 좀 적게 하고 타이어가 많아야 안정화되어서 이 사격을 해도 좀 잘 버텨주겠죠. 타이어가 적은 것보다는. 그런데 6륜형에서 가격도 좀 싸졌어요. 46억 원. 이걸 109대 일괄 계약을 했는데 2026년에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좀 허접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K9이 훨씬 낫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방사청장 등등 이 우리 국방계의 최고 수뇌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습니다. 왜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방산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 방사청장이 뭐 K2 전차 그리고 KF-21 전투기 그리고 뭐 각종 군함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러시아가 체크메이트 수호의 체크메이트 이걸 지금 들이대면서 야 우리 거 해 하고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게 UAE가 까버렸죠. UAE가 이제 돈 대서 하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 안 된다. 왜? 러시아하고 무기 구매하면은 제재 받죠. 그럼 뭐 하랍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러시아 독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야 오일 달러 들고 좀 들어와 잘 만들어 줄게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하고 KF-21 해야 되죠.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레오파르트 1A5의 벌집탄, 그래서 벌집탄은 산탄입니다. 쏘면서부터 포구에서 그냥 아예 산탄으로 확 날아가는 벌집탄, 주로 이제 보병 살상하기 위한 탄이죠. 그걸 쏘고 있으니 러시아도 우리도 그런 거 있어 하고는 T-90M 전차의 최신 포탄으로 텔릭이라고 하는 지능형 포탄을 우리가 지금 일선에 뿌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과거 우리 K11이라고 하는 복합 소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mm 탄을 적의 참호가 있으면 거기다 딱 거리 조절해서 딱 쏘면 그 참호 위에서 팡 터져서 밑으로 자탄을 쫙 내려보내는 그 있었죠. 뭐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호평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서 폐기됐습니다. 왜냐? 뭐 쏘는데 여기서 폭발해버리고 뭐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러시아의 텔릭은 거리를 딱 찍으면 그 거리에 찍은 그 거리, 즉 적의 참호가 있으면 참호 위에다가 딱 클릭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레이저로 뭐 골프 가고 하면 거리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찍듯이 딱 저기 상공에 딱 찍으면 거기에서 터져서 이 밑으로 자탄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호 안에 숨어 있어도 위에서 전차포탄인데 자탄으로 분리돼서 내려 꽂으니까 참호 안에 있는, 교통호 안에 있는 그런 적도 살상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전과 많이 올리고 있어 라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는데 신형 포탄이 얼마나 많이 갔을지 그건 저는 좀 믿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포탄 사실 위력이 있겠죠. 자, 우리 한국군도 벌집탄이 있습니다. 산탄으로 나가면서 그냥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교훈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모든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에 능동 방어장치를 설치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부에 탑승하는 10명의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우리 군 수뇌부가 보고 느끼는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 육군이 올해부터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장치를 대량으로 도입해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에 장착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모든 브래들리 차량에 APS 장착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관계자는 최근 LB 시스템즈의 아이언 피스트 라이트 디커플드 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끝났으며 육군은 모든 여단에 이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다 라며 올해부터 APS 긴급 도입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이 도입하는 아이언 피스트 LD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보다 더 저렴하면서 큰 개조 작업 없이도 부착이 가능한 신형 APS인데요. 제대로 된 고급형 능동 방어 시스템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기존의 브래들리 차량의 생존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브래들리는 물론 M113이나 험비와 같은 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시스템이 단순화된 대신 유격 성공률은 70%로 줄어들었지만 시스템 통합 비용과 유지 비용은 매우 저렴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육군은 올해 9개 여단 브래들리 부대에 아이언 피스트 LD를 배치하고 운용 경과에 따라 JLTV 등 다른 차량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대당 수억 원의 비용으로 한 개 분대 규모의 장병들의 생존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개량, 우리 군도 부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장갑차죠. 25mm 기관포로 T-90M 그냥 뭐 박살내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 드론이 위에서 내리꽂고 자폭 드론 내려오고 뭐 이제 이러니 이게 정말 양 사방에서 들어오는 적의 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 정말 핵심적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중장갑화, 그래서 장갑을 아주 두껍게 하고 장갑차가 한 25톤 이랬던데 이제 뭐 한 45톤 이런 식으로 중장갑화로 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딱 보니 중장갑 가지고도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능동 방어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왜? 또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뭐 격파되는 전차가 없어요. 왜? 능동 방어 장치로 다 요격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핵심이다 해서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 이걸 갖다 붙입니다. 이게 지금 끝에 레이더 있죠. 레이더. 그리고 이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더와 발사대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니까 가볍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디커플드. 완전히 이제 커플이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그냥 장착된 게 아니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 쉽게 이제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 정말 최강으로 만든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한 70% 여격 성공률이지만 적의 대전차 무기에 대해서 적의 드론 공격에 대해서 70%나 여격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LV 시스템스에서 만들었고 미국의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라이센스에서 미국 현지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들리에 올해 23년에 9개 예단에 장착하고 그리고 평가 좋으면 뭐 JLTV 같은 또 험비 같은 이런 소형 전술 차량 지금 뭐 험비는 다 퇴역하고 JLTV가 다 됐죠. 그런 소형 전술 차량에도 갖다 붙여서 보병 한 명 한 명을 다 지켜주겠다라는 건데 아니 미국 보병은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 한국 보병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은 생명이 소중 안 해요? 우리가 더 소중하죠. 그런데 미국 보병은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걔들은 직업군인이니까 비싼 그런 자산입니까? 우리는 징병이니까 마구마구 뽑아가도 그냥 뭐 그런 싼 자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아들들이 더 소중하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냐? 라는 말씀을 우리 군 수뇌부에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댓글로 왜 우리 아들 안 지켜주냐? 능동방어장치 다 달아라. K200 싸구려 장갑 차지만 거기도 능동방어장치 달아야죠. 왜? 거기도 10명 들어가니까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 지켜줘야죠. 거기일수록 더 지켜줘야죠. 왜? 방어력이 워낙 약한데 10명이나 들어가니까. K808 6억 15억 그래도 지켜줘야죠. 왜? 방어력이 워낙 약한데 10명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능동방어장치는 이제 필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육군 무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까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올봄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 전에 쿠판스크 지역에서 승부를 걸어볼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이 쿠판스크 외곽에 군단급 전차 부대를 집결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전차 부대에 맞설 비장의 카드로 드론 부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하르키우 일대를 되찾기 위해 제6연합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갑 부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군단을 준비 중이라고 포브스가 2월 4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전차 500대 이상, 장갑차량 600대 이상, 수백 문의 곡사포와 4만 명의 병력을 쿠판스크 인근에 집결시켰다라며 러시아군의 목표는 2022년 개전 초 잠시 점령했던 하르키우주 일대를 탈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대공세를 준비하는 이유가 3월에 있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선전용 치적을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곧 시작될 공세가 2월 내내 계속될 것이며 3월 전까지 루안스크주 전체와 오스킬강 일대의 하르키우주 거점들을 장악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지역 방어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기갑 대군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 전력이 전차나 포병이 아닌 드론이라는 점입니다. 포브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FPV 드론에 대한 화력 의존도가 커졌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갑 대군에 맞서 수천 대의 FPV 드론을 준비해 동부 전선에서의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쿠판스크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하면 이번 전투는 사상 최초로 기갑 군단 대 드론 군단 간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러시아의 기갑 웨이브를 막아낼 수 있을지 쿠판스크 전장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라스푸티차, 즉 진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완전 한겨울 지금 다 끝나고 있죠. 여기도 한겨울이 끝나가니 조금 온도가 올라가니 얼음이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창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진창 들어가면 조금 숨을 죽여야 되는데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500대 이상의 전차, 6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동원해서 쿠판스크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 3월에 러시아 대선을 하니 뭐 푸틴 대통령 당선이 하겠지만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지막 임기를 또 파워를 가지고 보낼 수가 있고, 그 파워를 가지고 후임을 또 지명할 수 있겠죠. 자, 2022년 8월의 경계선이에요. 그때 뭐 워낙 세게 치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 이 빨간색이 하르키우주입니다. 하르키우주를 이만큼이나 러시아군이 점령했었죠. 이걸 지금 찾겠다 이겁니다. 쿠판스크, 발라클리아, 그리고 이지움,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여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이후에 고속기동전을 통해서 회복을 했는데 여기를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이제 도네츠크주가 지금 절반 이상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도네츠크주를 회복을 하는 것이 사실은 모양새가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워낙 세게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으니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하르키우 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기갑 기계화 부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이 쿠판스크 쪽에 있던 M1, A1 전차, 미국이 준 전차, 그걸 하르키우, 이 아우디우카 쪽으로 돌려버리는 등 기갑 전력을 이 도네츠크 쪽으로 갔어요, 주력을. 그러면 쿠판스크는 어떡하냐? 지금 러시아는 저렇게 지금 많이 준비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제 DJI 드론 많이 사서 여기다가 지금 뭐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죠. RPG-7 탄두를. 자, 이렇게 해서 이 성형 자각 탄두는 이 속도와 관계없이 운동 에너지 탄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와 관계없이 그냥 갖다가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메탈 제트가 품어 나와서 관통 또는 폭발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RPG-7을 이런 식으로 달아서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고 이제 이런 작전을 대규모로 하겠다. 근데 전쟁 초에는 제벌린이다, 뭐 엔로우다 이런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재고가 없어요. 다 썼죠. 그러니 이제 오직 드론밖에 없다라는 처절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드론이니까 애들이 안 될 거야. 그건 또 아니죠. 이 100년 전인 1차 대전 때 전차가 등장해서 적의 참호를 짓밟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가 100년 후인 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드론이라는 게 전장에 뭐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처음으로 지금 등장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년 동안 지상전의 왕자를 해왔던 전차와 지금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 소형 드론이 한판 승부를 군단급으로 펼치게 된다.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천 대를 지금 준비를 했다고 해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이거 보면 특히 이 드론 부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아주 확률 높은 확률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준비 태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드론, 자폭 드론, 하늘에서 날아온 자폭 드론까지 막아내는 능동 방어 장치, 지금 미국 지금 개발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도 수천, 수만 대의 드론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뭐 드론봇 전투단 있으니 우리는 된 거예요. 라는 웃기는 소리 하는 고리타분한 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도 보지 않는 이런 장군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 군은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전투 결과 아니라도 드론은 정말 위협적인데 이 전투 결과도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